이 실버타운에 대한 사연이 정말로 실화 맞나요? 실화면 모르겠지만 만약 실화가 아니라면 업체에서 고발할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지금 실버타운에 직접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여기가 너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버타운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영상에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아니 이러시면 곤란하죠. 저는 이번에 맘에 꼭 드는 실버타운이 생겨서 진지하게 입주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세히 알지도 못하시면서 이렇게 나쁘게만 몰아가면 어떡해요? 이것은 며칠 전 저희 채널 실버타운 관련 영상에 달린 일부 시청자분들의 의견입니다. 물론 저희 노인나라는 그분들을 비난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노인나라에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저 노나는 아무리 조회수에 울고 웃는 것이 유튜브 채널의 필연적인 생태계라고 해도 이제 저와 똑같이 나이 들어가는 같은 처지의 시청자 여러분들께 검증도 되지 않은 무책임한 정보로 불편을 드리는 것은 이 채널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윤리적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여러분들의 댓글들을 읽어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나의 개인적인 견해만으로 실버타운을 나쁘게만 몰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 채널 구독자분들께 좋은 걸 주고 싶다는 나의 바람이 과열되어 너무 시청자분들께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적지 않은 시간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좀 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며 보다 심층적으로 실버타운에 관한 사연들을 알아보다가 어느 70대 노부부가 실버타운에서 지낸 6개월간의 기록을 생생하게 담은 일지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연을 상세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노나입니다. 얘야, 너희 아빠가 자꾸만 나보고 요양원에 가래. 그럼 어떡해요? 실버타운에서도 지금으로선 요양원에 가는 게 제일 좋다고 했다면서요?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 다 가는 요양원이 뭐가 어때서요? 아니, 엄마가 요양원 가기 너무 무서워서 그래. 503호 아줌마가 그러는데 거기 그냥 치매 걸린 노인들이 말년에 죽으러 가는 곳이라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너희 집에서 지내면 안 되겠니? 저희 집은 안 돼요. 저 결혼할 때 저희 집사람 절대로 시집살이 안 시키기로 약속한 거 잊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도 요즘 애들 공부시키느라 힘들어서 엄마 오셔도 못 돌봐드려요. 이웃집 할머니는 그렇게 한참을 아들과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씨 할머니가 이웃집 할머니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78세 정씨 할머니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만 사신 서울 토박이 어르신입니다. 하지만 재작년에 뇌수술을 받으신 후 뇌수술 후유증으로 집안일을 못하게 되셨죠. 그래도 할머니는 다행히 나이에 비해 건강하셔서 조금씩 회복은 되셨지만 그래도 무리를 하면 재발할 위험이 있어서 절대적으로 안정을 취하셔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할머니는 평생 집안일이라고는 일절 모르던 할아버지가 걱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온전치 못한 할머니를 대신해 청소며 빨래는 물론 식사 준비와 설거지까지 집안 살림을 전부 혼자 해내야 했습니다. 내가 참 당신 보기 면목이 없지만은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밥만이라도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 편의점 도시락도 한두 번이지. 이걸 매일매일 먹으려니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할아버지는 매일 밤 할머니에게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평소에 무게감이 없어서 집안의 대소사를 할머니에게 전적으로 의지했던 할아버지이지만 그래도 가부장적이지 않고 순둥순둥해서 할머니 말도 잘 듣고 평생을 한눈 안 팔고 회사 마치면 바로 집에 와서 TV로 야구 보는 재미로 살았던 할아버지였기에 할머니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바깥 양반은 평소에 김치도 너무 생김치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익어도 맛없다고 안 먹는 양반이에요. 그런데 한 달에 절반 넘게 편의점 즉석 음식으로 대충 때우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찾아와서 챙겨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생활이 되니까 도와달라는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너무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아이고, 저러다 나보다 저 양반이 먼저 가겠구나. 진짜로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겠다 싶었지요. 하지만 할머니의 걱정이 무색하게 할머니의 몸은 회복이 좀처럼 되질 않았고 신체 절반이 제 기능을 못하여 산책을 나가도 남편의 손을 잡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지인의 소개를 받고 깊은 산속에 있는 공기 좋은 실버타운에 입소하게 된 것입니다. 실버타운의 보증금은 가지고 있던 주택을 팔아서 마련하였고 살던 아파트도 임대를 내주고 월세를 받아서 매달 실버타운 생활비로 충당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씨 할머니는 막상 실버타운에 들어오자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한 동네에서만 50여 년을 살다가 갑자기 조용한 지방의 산속에 들어오게 되었으니 할머니에겐 모든 환경과 생활이 낯설었죠.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평소 야구 같은 스포츠를 좋아했던 활동적인 할아버지는 이런 낯선 환경을 마음에 들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며칠이 지나자 할머니도 차츰 주변 환경에 익숙해지시면서 실버타운 생활을 즐기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오전 9시에는 실버타운 내의 헬스장에서 하는 명상과 웰빙 체조를 하며 몸을 깨우고 명상 시간이 끝나면 남편과 함께 호수를 돌아보는 코스로 아침 산책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건강 테라피실에 돈을 내면 각종 마사지로 몸을 다지고 풀어주는데 이걸 매일 반복하면서 뇌수술로 얼른 회복되지 않는 몸이 어쩌면 고쳐질지도 모르겠다는 희망도 생기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여기 실버타운을 선택하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실버타운은 내부에 자체 대형 한방병원이 있어서 요양을 하면서 동시에 한방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요즘 뇌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얼굴 경련 때문에 고생 중이십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얼굴 경련만 없어도 좀 나을 텐데. 그래서 실버타운에 들어오기 전에도 유명한 병원을 열심히 다녔지만 딱히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양을 하면서 한방병원을 다니면 나을까 해서 온 것인데 문제는 막상 병원을 찾아가니 그리 썩 신뢰가 가는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허울은 그럴듯한데 막상 찾아가 보니까 환자가 거의 없더라고요. 물론 그래서 대기 없이 바로바로 진료를 받는 건 좋았지만 그래도 영 신뢰가 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 사는 게 그러하듯이 의사들도 환자가 많아야 이런저런 경험이 늘 텐데 이렇게 병원이 속빈 강정처럼 크기만 크고 텅 비어 있으면 아무래도 신뢰가 안 갈 수밖에요. 하지만 불행히도 할머니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고 한 달 반을 한약을 먹고 치료를 하는데도 할머니의 증상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물론 재활운동도 열심히 했고 걷기 운동과 물리치료 그리고 병원 치료도 열심히 받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실버타운 안에 있는 다른 부속시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실버타운엔 백화점도 있고 고급 한정식집과 중국집 그리고 카페와 은행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있을 건 다 갖추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막상 이용을 하려고 보면 하나같이 실소를 머금게 합니다. 한방병원과 백화점은 그렇다 치고 한정식집과 카페는 이렇게 멋진 지리적 요건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영업을 할 의사가 있긴 한 건지 아니면 그냥 구색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지 아리송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건 장사하려고 차린 시설들이 아닌 게 너무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은 내부도 깔끔하고 인테리어도 고급 자재로 지어져 휘황찬란합니다. 그런데 막상 밥을 먹으려고 메뉴판을 펼치면 일단 가격부터 말이 안 됩니다. 갈비탕 한 그릇을 누가 25,000원을 내고 먹으려고 할까요? 할머니 부부는 그래도 이왕 온 김에 메인 메뉴라도 먹고 가자 싶어서 메인 요리를 주문해 봅니다. 여기 장어구이 정식 2개 주세요. 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장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요. 다른 요리로 주문 부탁드립니다. 아니, 대표 메인 요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게 말이 되나? 여보, 난 꼭 장어를 안 먹어도 되니 다른 걸로 시켜봅시다.
여기 오랜만에 당신 좋아하는 녹두전을 한번 먹어보는 게 어때요? 손님, 녹두전도 사이드 메뉴라 지금 준비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요리는 뭔가요? 네, 지금 바로 나올 수 있는 요리는 갈비탕입니다. 종업원의 이러한 답변에 할머니 부부는 황당했습니다.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이라 해서 기대를 하고 왔건만 지금 되는 요리라고는 고작 갈비탕 하나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갈비탕도 맛이 황당할 정도로 엉터리였습니다. 국물이 뼈를 푹 고아서 낸 육수가 아닌 건 둘째치고 고기도 질기고 양도 너무 적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우리 동네 종로가든에서 파는 15,000원짜리 갈비탕이 훨씬 맛있겠네. 25,000원짜리 갈비탕 맛이 어떻게 이 모양이야? 그러게요. 이렇게 멋진 경관에 비해 먹을 만한 음식점이 거의 없네요. 그냥 읍내 나가서 라면이나 한 박스 사옵시다. 요즘은 식당 음식도 질려서 못 먹겠어요. 실버타운은 보통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입주민의 식사를 기본 의무식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한 달에 60식을 의무적으로 먹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기 들어오기 전엔 한 달에 90식을 먹을 거라며 큰 소리를 쳐댔습니다. 그만큼 편의점 즉석 음식에 신물이 났던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실버타운에 입주한 지 정확히 보름 만에 식당 음식에 질려버리셨습니다. 물론 실버타운에서는 전문 셰프들이 입주민 어르신들을 위해 최고의 건강식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매번 입맛에 맞는 음식이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도 처음 입소해서 2주 정도는 여기 음식이 다 맛있다며 하루 3끼를 다 챙겨 먹더니 어느 날부터 슬그머니 2끼로 줄고 자식들만 찾아오면 장어와 방어회가 먹고 싶다며 칭얼거립니다. 그리고 비단 이것은 할머니 부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다른 집들도 대체로 하루 3끼는 질린다며 2끼만 먹고 한 끼는 각자의 객실에서 해결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 끼만 먹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입이 까다로운 할아버지의 불만은 늘어만 갑니다. 어제는 유부초밥이랑 파스타가 나왔는데 초밥에 찍어 먹을 겨자 소스가 없다고 투덜거립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음식이 입에 안 맞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파스타는 면이 설익은 데다 너무 말라있고 토마토 소스도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젓가락밖에 안 집어왔음에도 남겨야 했고 파스타와 구색을 맞추려고 했는지 유부우동도 있었지만 역시나 맛이 없어서 면은 남기고 국물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입주민들의 식사량은 꽤 많은 편이라 놀랍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에 안 좋아 보이는 노인일수록 집어가시는 음식량이 많았습니다. 아침 식사로 나온 호밀빵을 3개씩 집어가고 햄이나 치즈도 2개 이상 담아갑니다. 그리고 삶은 계란도 2개씩 가져가서 하나는 호주머니에 챙기십니다. 거기에 샐러드에 야채죽과 게살죽도 빠짐없이 담아갑니다. 다들 어디 실버타운 식당 음식이 맛있어서 먹겠어. 노인들도 노인들하고만 모여서 사는 게 좋을 리가 없지. 노인밖에 없으니 모두들 생기도 없고 조용하고 적막하니 다들 몸이 근질근질한 게지. 그래서 다들 식탐만 느는 거야. 이런 욕심마저 없다면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실버타운에 오신 지 5개월 되었다는 김씨 할아버지가 정씨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자기도 처음엔 식당 음식에 질려서 한동안 안 먹다가 자식들의 방문도 끊어지고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게 없는 무료함에 지치다 보니 결국 식당 음식을 축내며 사는 게 낙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남이 그러거나 말거나 할아버지의 불만은 극에 달하여 결국 또 딸내외를 불러서 차를 타고 바닷가로 가서 회와 더덕주를 먹는 정씨 할머니 부부입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마시니 사람 사는 느낌이 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할아버지가 다시 편의점 음식을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부탁해서 근처 편의점에 내리십니다. 그리고 실버타운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게 물려서 싫다던 즉석 떡볶이나 컵라면을 한가득 챙기십니다. 까탈스러운 아빠의 식성을 아는 딸이 어이가 없어서 웃고 있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지.
물론 실버타운의 식단은 나무랄 데가 없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듣기 좋은 꽃 노래도 3번만 들으면 듣기 싫어지지 않던가요. 할머니 부부는 그렇게 딸과 함께 근처 오일장도 구경하고 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서 돌아오는데 객실 복도에서 이웃집 할머니가 아들과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귀도 잘 안 들리시는지 스피커폰으로 크게 통화를 하고 계셔서 통화 내용이 전부 다 들립니다. 얘야, 너희 아빠가 자꾸만 나보고 요양원에 가래. 그럼 어떡해요? 실버타운에서도 지금으로선 요양원에 가는 게 제일 좋다고 했다면서요?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 다 가는 요양원이 뭐가 어때서요? 아니, 엄마가 요양원 가기 너무 무서워서 그래. 503호 아줌마가 그러는데 거기 그냥 치매 걸린 노인들이 말년에 죽으러 가는 곳이라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너희 집에서 지내면 안 되겠니? 저희 집은 안 돼요. 저 결혼할 때 저희 집사람 절대로 시집살이 안 시키기로 약속한 거 잊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도 요즘 애들 공부시키느라 힘들어서 엄마 오셔도 못 돌봐드려요. 이웃집 할머니는 그렇게 한참을 아들과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씨 할머니가 이웃집 할머니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웃집 할머니는 정씨 할머니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미 치매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한눈에 봐도 나이가 80 중반은 되어 보였는데 정씨 할머니가 처음 입주할 때 잘 부탁한다며 시루떡을 주었더니 그 뒤로 정씨 할머니만 보면 형님이라고 부르며 따릅니다. 나이가 못해도 7살은 연상인 것 같은 어르신이 정씨 할머니더러 형님이라니 모르긴 몰라도 치매 환자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할머니가 실버타운 내에서 보이질 않습니다. 아들네에 다녀오는지 서울도 곧잘 왔다 갔다 했고 요양보호사도 자주 와서 돌봐주었는데 언제부턴가 이웃집 할머니도 요양보호사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도 할머니의 객실 문 앞에 분명 부부의 이름표가 걸려 있는 걸 보니 남편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남편분이 너무 차가워 보여서 말을 걸 수 없었던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에게 그 할머니의 행방을 수소문해 보았습니다. 저기 혹시 605호실에 살던 아주머니 못 보셨어요? 네? 어디요? 605호 아줌마요? 네, 605호에 치매 있던 80대 아줌마 말이에요. 어머, 못 들으셨어요? 그 아줌마 며칠 전에 실버타운에서 쫓겨났잖아요. 아니, 요양보호사도 있던데 왜요? 아무리 요양보호사가 있어도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똥오줌도 못 가리는 노인을 어떻게 돌봐요? 가뜩이나 건물 전체에 노인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거기에 똥오줌 냄새까지 더해지면 살고 있는 우리도 괴롭고 거기다가 외부인들도 아무도 입주를 안 할 테니까요. 그래서 타운 측에서 강제 퇴소 조치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 605호 아줌마는 어떻게 됐는데요? 내가 그 아줌마한테 듣기론 여기 들어올 때 살던 집도 다 정리하고 들어왔다고 하던데. 아이고, 실버타운이 어디 노인네들 속사정까지 봐줄 리가 있나요? 그냥 지난 주말에 요양원에 보내버렸대요. 할머니는 기분이 이상합니다. 나이도 한참 위인 분이 정씨 할머니만 보면 우렁찬 소리로 형님이라고 부르던 아주머니. 요양원 가기 싫다며 전화로 자식에게 하소연하던 그 모습이 영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찌 605호 할머니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었을까요? 실버타운 측에서는 605호 할머니 사건 이후로 더 예민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거동이 조금만 불편해 보이는 노인이 보이면 곧바로 퇴소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자칫 실버타운이 요양병동처럼 보이면 입주인들이 줄어들 것이고 입주인이 줄어들면 그것이 실버타운의 매출 저하로 이어지니 그들의 입장에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정씨 할머니는 꿋꿋하게 6개월 동안 요양하면서 매일 열심히 치료받고 재활도 했지만 불행히도 병의 차도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겨울이 되면서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를 기록하니 하늘에선 폭설이 내렸고 깊은 산속에 있던 실버타운은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빌리지 차량이 2대가 있지만 폭설이 내린 날은 운행도 안 하거니와 택시들도 길이 막혀서 아예 오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산책길도 미끄럽고 너무 춥고 발이 시리니 뇌수술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야외에서 맨발 걷기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랬을까요? 정씨 할머니의 증상은 조금씩 악화되기 시작했고 어느 날부터는 몸을 가눌 수 없어 할아버지에게 업혀 다니다시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실버타운은 정씨 할머니에게 퇴소 통보를 해왔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를 한방병원에서 실버타운 측에 알렸으리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아니, 노인을 위한 곳이 실버타운인데 건강이 좀 악화됐다고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날더러 어디로 가라는 건가요? 정씨 할머니는 당혹감에 실버타운 측에 정식으로 항의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규정이 원래 그렇습니다. 들어오실 때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던 내용이고요. 만약 갈 곳이 없으시면 저희가 연계되어 있는 요양시설로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갈 데 없는 노인, 요양원이나 가라는 말이네요. 게다가 계약할 때는 그런 설명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럴 거면 내가 뭐하러 굳이 깊은 산 속에 있는 실버타운에 왔겠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요양하려고 온 것인데 건강이 안 좋다고 나가라니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나요? 정씨 할머니는 조곤조곤 할 말을 이어나가십니다. 실버타운에 들어오려고 정들었던 주택을 처분하고 살던 아파트도 세를 내주고 들어와서 계약 기간이 아직 1년 반이 남았는데 이렇게 한겨울에 갑자기 방을 빼라니 황망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은 알 바 아니라는 듯 실버타운 관계자는 앵무새처럼 이런 말만 되풀이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실버타운은 혼자 생활이 가능한 노인분들이 오는 곳입니다. 어르신처럼 아픈 분을 모시는 곳이 아닐 뿐더러 더구나 의료시설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냥 보증금을 받고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게 정씨 할머니는 추운 겨울날 꼭 필요한 짐만 싸서 쫓겨나듯 실버타운에서 딸네 집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 후 정씨 할머니는 세를 주었던 아파트에 다시 들어오게 되셨습니다. 아파트 달세를 주었던 사람과 협의해서 얼마간의 위약금을 주고 달세방 계약 기간을 몇 개월 앞당겨서 방을 빼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 부부는 그동안은 다행히 딸네 집에서 별탈 없이 잘 지냈습니다. 물론 실버타운에서 쫓겨나오듯 할 때 거진다 버렸음에도 처치곤란이었던 두 부부의 짐도 한동안 딸네 집 베란다며 다용도실에 쌓여 있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할머니의 병도 드라마틱하게 나아지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악화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 만에 다시 정들었던 집으로 돌아오게 된 할머니 부부는 재입주 첫날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멈, 고생했어. 변변찮은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고생은 무슨, 나 때문에 당신이 고생이지요. 그러면 우리 오늘 저녁에 된장국에 계란말이 어때?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배도 고프네요. 그래, 배고프다니까 다행이네. 내가 차려줄 테니까 많이 먹어. 할아버지는 1년간 딸네 집에 있으면서 요리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딸과 같이 요리도 하고 손주도 돌봐주고 청소와 빨래 같은 집안일도 거들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운동도 되고 치매 예방도 되니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딸과 사위는 동네 노인복지센터에 들러 여러 가지 조언을 받았고 정씨 할머니 부부를 위해서 제가 복지사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에요? 나 여기 부엌에 있어. 목이 말라서 말이야. 아이고, 난 또 조용하길래 우리 영감이 드디어 죽은 줄 알았네. 두 분은 이제 자신의 집에서 다소 몸은 힘들어도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즐기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나는 우리 집에 있는 게 좋아. 그래요. 나도 이제 시원찮은 무슨 프로그램이니 가식적인 일 안 하고 내 집에서 맘 편하게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는 제발 다른 사람이 내 일을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서울에 사는 정씨 할머니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노후의 주거지로 실버타운에 관심이 높은 만큼 실버타운에 관한 정보들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나 가는 곳 나도 한 번쯤은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정씨 할머니의 사연을 읽어보면서
제일 무서웠던 것은 실버타운에서의 고립된 생활도 지겨운 식당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사연에서 제일 주목했던 부분은 정씨 할머니의 옆집 객실에 살다가 요양원으로 간 이웃집 치매 할머니였습니다. 지내던 집을 정리하고 실버타운에 들어온 상황에서 노안이 오자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요양원으로 보내진 할머니 말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아도 실버타운으로 입주하시는 경우 본인이 살던 집을 처분하고 시설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고, 실버타운에서 생활하던 어르신이 다른 실버타운이나 다른 시설로 옮기는 경우는 있으나 다시 아파트나 주택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부가 현행법상 금지된 분양형 실버타운을 허용하는 방안까지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것은 급속한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아파트처럼 개인에게 매매하는 실버타운을 재도입하여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이지만, 이것이 고령화 현상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는 게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지적이라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당분간은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는 분양형 실버타운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에도 최근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각종 매체에서 전국의 다양한 실버타운을 소개하고 있고, 60세가 되자마자 실버타운에 입주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사람들도 등장한 상황입니다. 작년 잡지사에서 우리나라 40대에서 60대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600명 중 489명이 기혼자였으며 이들의 81.5%는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버타운에 대한 거주 의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무려 69.2%로 집계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만 된다면 질 높은 의료 서비스와 더 나은 생활, 그리고 여가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 또 자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살던 집을 떠나 실버타운에 입주를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 노인복지 정책의 보편적 흐름이 살던 곳에서 나이 들고 마지막을 보내기인 만큼 요즘처럼 유료 고급 양로시설이 폭발적으로 붐을 타는 것은 너무나도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선진국에서는 노인 정책의 기조를 살던 곳에서 나이 들고 마지막을 보내기로 잡았을까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는 20년 전에 호주에 유학을 가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그곳의 요양시설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친구가 있습니다. 당시 호주는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사회복지학을 전공해도 노인과 장애자의 마음까지 잘 돌보라는 뜻으로 심리학까지 같이 공부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인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바로 호주는 사회적으로 노인에 대한 우대 분위기를 적극 권장하고 실제적인 노인복지를 강화하여 다리가 불편해서 횡단보도를 느릿느릿 건너가는 노인에게 아무도 자동차 경적을 울리지 않았으며, 온몸에서 소변 냄새가 진동을 하는 노인이 버스를 타도 아무도 불만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승객들과 버스기사가 그러한 노인의 거동을 도와주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았고 각종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호주의 요양시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인이 근무하는 시설의 노인들은 하나같이 무표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시설에 있는 것을 답답해했고, 그래서 매일같이 외출을 나갔으며 종종 집에 간다며 가방에 옷가지를 주섬주섬 챙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인은 이 요양시설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죠.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호주와 같이 초고령 사회 현상을 먼저 겪은 나라들이 내린 합리적인 결론이, 노인들은 그 어떤 요양시설보다 내 집에서 늙어가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노인들의 의견입니다. 40대와 50대 그리고 60대는 그렇다 치고 이번에는 7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 여생을 보내고 싶은 장소로는 어떤 곳을 꼽았을까요? 설문조사 결과 무려 83%의 고령자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다 죽었으면 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반면 고급형 실버타운에 입주하고 싶다는 응답은 4.6%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실버타운에 보내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는 자식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버타운을 마을이나 아파트에 있는 노인정이나 경로당에 빗대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실버타운은 단체 생활입니다. 시골 경로당에 가면 마을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삼겹살과 파전 같은 다양한 음식을 해먹습니다. 그렇지만 실버타운에서는 이러한 풍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입소자들이 한 군데 모이는 식사 시간마다 돈 자랑과 자식 자랑을 해대는 분들 때문에 화병이 났다는 분들도 적지 않지요. 또한 할머니들이 무리를 짓고 새로운 사람을 배척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실버타운은 곧 단체 생활이며 노인분들에게 단체 생활 그 자체가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버타운은 3년 이상 거주해야 보증금을 100% 돌려준다는 곳이 많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조금 과장을 하자면 3년도 버티지 못하고 퇴소를 하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경로당에도 대인관계가 불편해지면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실버타운의 단체 생활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고 각종 매체에서는 실버타운의 화려함과 편안함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거기에 비용 낭비 문제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실버타운은 주택 가격과 맞먹는 비싼 보증금을 내고 매달 식비를 제외한 공동관리비나 임대료로 1인당 200만 원 가까이 냅니다. 이는 내가 시설을 사용을 하지 않아도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유지 비용을 매달 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보기 드물게 활력이 넘쳐서 야외 활동을 즐기시는 어르신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활용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이를 아까워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매일 제공되는 식사도 건강식이다 보니 간이 약하고 맛도 그렇게 좋지 않다는 평도 많았습니다. 물론 저는 실버타운이 무조건 나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남은 여생을 위해 실버타운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것이지요. 그러니 실버타운에 직접 입주를 하시거나 부모님의 입주를 알아보시는 자식분들이 계신다면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미리미리 알아보셔야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나 중요한 시점에 자칫 한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마지막 여생의 모습을 결정할 수 있는 지금 시점에 저희 영상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실버타운 관련 영상을 찾아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모두 현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급 실버타운에 들어가도 다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신다면야 크루즈 여행한다고 생각하시고 말년에 화려한 곳에서 좋은 체험하러 들어가셔도 무관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 집을 두고 도심에 있는 실버타운에 가셨다가 영 본인과 맞지 않아서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밥 먹고 시설만 즐기다가 저녁이 되면 실버타운에서 나와서 집으로 귀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집을 정리하고 들어가셨다가 실버타운에서 병이 들어서 퇴소를 당하고 갈 곳이 없어 다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전전해야 하는 불행을 맞게 될 수도 있으니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 고령화 문제를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노인들의 요양 문제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 사회학자이자 유명대학교 교수인 74세의 박영수 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미 70세를 넘겼습니다. 제 몸은 나날이 쇠약해지는 것이 느껴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인생의 내리막에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몸이 좋질 않아서 정형외과나 내과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눈이 뻑뻑하고 침침해져서 안과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진료카드가 하도 많아서 이걸로 카드놀이를 해도 될 정도입니다. 제가 벌써 이런 나이가 되었다니 저도 믿기지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누구나 다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 집에서 편하게 잘 지낼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양원 이야기가 나오다가 요즘은 또 실버타운으로 떠들썩하네요.
하지만 저는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왜 자신의 일상 안에서 머물다가 갈 수 없는 건가 싶어요. 지금까지 우리들의 상식은 노인이 혼자 있으면 불쌍하다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20년 전에나 통했던 상식이지 지금은 노인들의 문화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 부모를 혼자 두는 건 불효이고 독거노인은 병원이나 시설에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다면 이제는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노인 여러분들도 자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대는 변했고 우리는 우리의 노후에 대해서 충분히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껏 사는 방식을 우리 자신이 정해왔다면 반대로 죽는 방식과 장소도 자신이 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 사회의 노인들이 안심하고 죽음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같은 죽음을 맞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노인들은 가족을 위해 참고 살아왔습니다. 자식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자신의 마지막 여생을 자식들 편한 대로 맡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마지막 여생이라도 우리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고 보면 노년을 맞은 우리에게 있어 집이란 무엇일까요? 미루나무 꼭대기에 까치 부부가 얼기설기 지은 막대기 집. 벌들이 설계도 없이 어림짐작으로 지은 육각형 집. 하지만 그 어느 집도 태풍에 떨어졌다는 소식 없고 장마에 떠내려갔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무너진 건 시멘트로 범벅하여 중장비로 단단히 지었다는 바로 사람들이 지은 사람들의 집이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라는 콘크리트 어항을 만들어 그 속에 스스로 들어가서 집값이 얼마니 전셋값이 얼마니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 위에 사람이 쌓이고 사람 밑에 사람이 누워도 같은 꿈이 싫어서 서로 남남으로 살아갑니다. 비밀이 없어도 비밀이 있는 것처럼 살아야 대접받는 인심. 그렇게 적막한 우리의 콘크리트 숲은 외롭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집이 그리고 우리의 집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상이 때로는 시시하다고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가끔은 이곳을 벗어나 특별한 곳에 가면 우리네 인생도 특별해질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지루하고 무미건조한 인생에서 벗어나 행복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행복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에게 행복이란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는 것이고 힘들 때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 것이며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어서이기도 하죠. 그리고 행복은 나만 빼고 남들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며 눈에 보여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행복은 자기가 행복한지도 모르는 우리 곁에서 빙빙 맴돌고 있는 것. 그곳이 오래된 나의 집이건 화려한 실버타운이건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노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